자, 반갑습니다. 소리가 좀 작으신 분들은 키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인텔가 마인을 못 해준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메인이 좀 아쉽게 됐는데, 메인 자체는 워낙 배당이 낮았기 때문에 뭐 배당 대비 그렇게 아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무승부랑 나눠갔던 핸디무, 저게 시간대가 좀 다르거든요. 2시 쪽의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승으로 묶어가기에는 배당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핸디 쪽으로 가자 해서 세네갈 볼프스 핸디를 잡았고, 다행히 막판에 둘 다 이제 골을 넣어주면서 한 점 차로 이겼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은 4경기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컵 대회는 한 경기고 나머지는 다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엘라스 경기부터 가도록 할게요. 세리 A. 자, 강등권의 엘라스 볼로냐하고 비교했을 때 득실도 많이 밀리고 승점도 2배 차이. 그리고 이제 볼로냐는 홈 원정 성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엘라스가 결장은 크게 없지만 뭐 수비 쪽 부상 한 2명 빼고는, 그리고 볼로냐는 수비 쪽 부상도 있는데 얘네가 공격에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지난번 코모전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결장 부분으로 치면 뭐 볼로냐가 조금 손해일 수 있긴 한데, 뭐 공격이라. 근데 뭐 다득점자인 오르솔리니 그리고 득점 1, 2 하는 선수들이 결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볼로냐가 괜찮다. 그리고 지금 뭐 그래도 엘라스가 홈에서 엘라스 베로나가 볼로냐를 몇 번 잡은 적이 있더라고 최근에. 그래서 상성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 흐름인데, 일단 볼로냐가 최근에 승리가 없어요. 지금 7경기 무승.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득점입니다. 볼로냐가 최근에 1득점 이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중간중간 껴있고. 그래서 엘라스가 당연히 홈에서 최근 2경기 무득점이고, 뭐 최근에 아타를 잡긴 했지만 그 이후에 4경기 1무 3패고 해서 뭐 가장 최근에 또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연승을 하면서 타이밍상 저는 볼로냐가 이겨줘야 된다 봅니다. 배당도 볼로냐 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볼로냐가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뭐 득점력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러기엔 엘라스가 득점력이 볼로냐보다 더 안 좋습니다. 뭐 가끔씩 다득점할 때가 있긴 한데, 물론 최근에 나폴리 원정도 2대2로 비긴 거 생각하면 볼로냐의 득점을 생각하면 갈 수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볼로냐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웃쿠까지만 공개를 하고, 자,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순위도 아웃쿠보다 조금 더 높고 승점이 8점. 그리고 득실도 당연히 둘 다 마이너스지만 아웃쿠가 훨씬 더 안 좋죠.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제 해볼 만한 건 아웃쿠가 원정보다는 홈 성적이 괜찮은 건데, 자, 일단 아웃쿠는 결장이 수비 쪽 한 명 최근 부상 말고는 크게 없고, 유니온 베를린도 뭐 공격이랑 수비에 부상들이 뭐 한두 명씩 있는데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 최근 상성도 보면은 아우쿠가 훨씬 더 좋긴 한데 뭐 마지막 홈 경기를 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유일한 패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볼게요. 일단 아우쿠 홈에서 3경기 무패 중 2승 1무 할 때 동안 실점이 없었다. 그리고 원정에선 지금 4연패. 프라이전 이후에 승리 없죠. 8월 중순 거의 말쯤에. 그러니까 원정은 5개월 동안 승리가 없는데 홈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2승 1무로 실점 없이 상대는 또 레버쿠젠도 껴있었기 때문에 원정만 생각하면 아우쿠 갈 수 없긴 합니다. 근데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볼만 하다. 다만 이제 유니온 베를린이 최근 이제 마인츠전 비겼고 0대2로 치다가 쾰른 잡고 라이프치히까지 해서 3경기 2승 1무입니다. 그전에도 장크트 원정도 잡았었고 볼프스 원정 지면서 그때 컵대회 포함 3연패 한 적이 있는데 유니온 베를린도 쉽게 지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니온 베를린 뭐 원정 성적하고 아우쿠 홈 성적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러면은 저는 아우쿠가 뭐 최근 2승 1무긴 하지만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홈 포함해서. 그러면 무승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유니온 베를린도 지난번 뭐 0대1로 지다가 따라잡은 거라서 유니온 베를린이 조금 더 좋았다면은 프렌을 받겠죠. 이거는 무승부. 자, 그 다음 코모하고 AC 밀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순위가 높은 팀들의 대결이죠. 코모 같은 경우에는 6위, AC 밀란 2위, 승점 6점 차로 AC 밀란이 뭐 득실도 조금씩 다 좋고, 근데 득실은 실점이 오히려 코모가 2골이 적기 때문에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한 골 차. 근데 원정의 무패팀이 AC 밀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홈의 무패팀은 유벤 나폴리, 코모 이렇게 3팀. 그러니까 홈의 무패 코모 대 원정 무패 AC 밀란이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코모도 그나마 최근의 공격의 부상은 모라타 정도 말고는 없고 모라타가 그렇다고 골을 많이 넣는 건 아닙니다. 아직 골이 없어요. 어시밖에. 그리고 AC 밀란도 뭐 레앙, 플리시치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뭐 결장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상성은 당연히 AC 밀란이 좋습니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친선전 포함해서 다 이겼기 때문에 많진 않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코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홈에 무패이긴 하지만 최근에 살짝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뭐 크레모네 아니면 작년 11월에 이제 칼리알리전 그리고 뭐 최근에 볼로냐까지. 근데 이제 코모의 그 홈의 실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히 무패팀이 아니에요. 홈에서 가장 실점이 적습니다. 4실점. 물론 AC 밀란도 원정 6실점으로 실점 부분에선 가장 적긴 합니다. 그래서 괜히 홈 무패 대 원정 무패팀이 그 괜히 무패가 아니다 서로. 그래서 코모가 어쨌든 홈에서 뭐 최근 볼로냐전 실점을 했지만 그 전에 1대0, 2대0, 뭐 0대0 이런 스코어들을 봤을 때 최소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최근 4경기 3승 1무기도 하고 원정에서도 그 전에 인테르나 뭐 실점을 좀 많이 했을 때 0대4로 질 때 빼고는 로마도 한 골 차였고 그리고 AC 밀란도 요새 보면은 뭐 홈에서 워낙 잘하지만 최근 제노아전 선제골을 주고 비겼던 거라든가 피오렌티나전 비긴 거 그리고 칼리알리전까지 하면 3경기 연속 1득점 이상 못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전에 나폴리하고의 컵대회 뭐 중립 경기긴 하지만 0대2 그리고 토리노전도 역전승을 한 거고 뭐 라치오전 지고 그나마 뭐 인테르 1대0으로 잡고 뭐 아탈 비기고 유벤 비긴 거 하면은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승부입니다. 요건. AC 밀란 쪽으로 배당이 조금 더 빠지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코모 2프렌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AC 밀란이 이기더라도 최근에 다득점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코모가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홈이라서. 근데 이제 서로 무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이제 배당 높게 가는 건 무승부고, 더 높은 확률을 생각하신다면 코모 2프렌. 설령 둘 중에 어느 한 팀이 그 홈의 무패가 끊어지든 원정 무패가 끊어지든 코모가 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도 뭐 밀란이 2대0, 3대0으로 이길 것 같진 않다. 이겨도 한 골 차기 때문에 결국 배당 다 필요 없고 그냥 확률로 가겠다 하면 2프렌.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선 2프렌은 별로다. 그냥 배당 높게 가는 게 좋다. 무승부로. 그래서 어제 핸디무도 사실 배당만 보고 갔으면 세네갈하고 볼프스 승을 갔겠죠. 근데 배당은 훨씬 적었겠죠. 근데 굳이 이제 저게 메인이 아닌데 저걸 두 개를 또 일반승으로 가자니 부담이 돼서 배당을 높여서 금액을 줄이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승부를 좀 보겠다. 자, 마지막 경기 컵대회입니다. 보시는 분들 추천, 즐겨찾기,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자, LADBC 경기죠. 어제 고어헤드도 좀 아쉬웠는데, 자, 스파르타 로테르담 그리고 폴렌담의 경기인데, 일단 뭐 리그 순위를 봐야겠죠. 리그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르타는 지금 8위, 폴렌담이 강등권 17위. 승점으로는 10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득실도 지금 근데 득실 차이는 없네요. 의외로 스파르타가 그 중상위권 라인 치고는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실점이 많아서. 그래서 마이너스 11, 폴렌담이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사실 성적은 좋지만 지금 폴렌담보다 득실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상성입니다. 상성. 스파르타가 일단 그 최근 홈에서 폴렌담 상대로 진 적이 없어요. 20년도 이후에도 연승 중이라서 최근에 폴렌담 상대로는 홈에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 다음 그럼 결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6강전이거든요. 결장이 크게 없습니다. 스파르타. 폴렌담도 그렇고. 이러면 최근에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3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폴렌담 원정을 갔다 왔어요. 작년 12월에. 그때도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최근 3경기 1실점. 흐름이 좋죠.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폴렌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알크마르전 뭐 0대1로 선방하긴 했는데 그 전에 스파르타한테 0대1로 졌고, 컵대회도 연장 가서 2대0으로 이겨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네이메연전 이후에 흐로닝원부터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입니다. 즉 득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슨 그래도 4경기 무득점에 최근 7경기 중에 2무 5패인 폴렌담보다는 3연승 중인 스파르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스파르타 승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순위 차이는 많이 나지만 득실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최근에 폴렌담이 너무 득점을 못해서 그런데 잘 보면 뭐 대패를 한 경우는 생각보다 뭐 있긴 하지만 뭐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에 3경기가 다 이제 한 골 차였기 때문에 0대0 또는 0대1이 2번이어서 결국 스파르타도 다득점을 못하고 예전에 뭐 브레다전이나 포르티나 아니면 텔스타 그리고 뭐 무득점 한 경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면 다득점이 안 나왔던 경기이기 때문에 선제골을 내준다던가 하면은 컵대회 특성상 비길 수도 있다. 그래서 솔직히 배당을 너무 낮게 주긴 했어요. 아무리 폴렌담이 뭐 순위가 더 낮고 득점력이 떨어질지언정 리그 경기가 아니고 컵대회인데
1.37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 배당 대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일반승은. 그래서 갈 거면 핸디 쪽 물을 건드리든 아니면 아예 변수를 노려서 무승부를 보든 전 차라리 승패도 좀 애매하다. 일반승 가기도 싫고 핸디 쪽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 차라리 이 경기는 다득점이 많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언더 배당이 2배 2.11 높기 때문에 언더를 노리는 거. 저는 지금 무나 핸디모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대0 또는 1대1 이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전 차라리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이 한 6경기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경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40경기.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이 한 21경기인가?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침이 말을 하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40경기를 하기에는 중간에 계속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경기를 다 분석하고 와서 뭐 진짜 10분 안에 짧게 끝내든 아니면 뭐 메모장으로 하든 아니면 거의 분석 결과만 보여주는 식으로 하든 좀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아마 마이크를 할 것 같고 토요일은 경기가 너무 많아서 뭐 일요일도 그렇고 그때 경기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메모장으로 하든 아마 메모장으로 할 가능성은 적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그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하되 중요한 것만 언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길게 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구독자 게시판이나 유튜브는 바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기 불편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보시거나 유튜브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낮에 올 겁니다. 오늘처럼 늦게 안 오고 늦게 오더라도 한 뭐 4, 5시 전에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죠. 어쨌든 뭐 저는 항상 이제 뭐 메인이 됐든 뭐 고배당이 됐든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도록 할게요.